네, 2시간 후면 개장입니다. 네, 인플레 CPI 관련된 증시 불확실성은 거쳤네요. 8월 헤드라인 CPI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상승으로 나왔고 이것은 예상치인 0.1%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저희가 정리를 해볼 텐데요.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크리스트. 네. 최근에 뭐 이번 주에 물가 때문에 살짝 관심은 덜하지만 아이폰 15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슬금슬금 이제 약간은 스펙을 좀 이제 분해해 보면서 관련주 내지는 실제 모멘텀을 좀 찾아볼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아이폰 15가 일단 뭐 특별하게 바뀐 점은 그 C타입으로 바뀌었다라는 네. 점, 그리고 티타늄을 사용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사실 가격을 동결시켰다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되게 좋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제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아이폰 15도 중요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4를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3나노 파운드리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앞으로 12억 달러, 2022년 기준에 12억 달러인데 앞으로 2026년에는 242억 달러로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 특히나 이제 ARM이 상장하는데 상장하죠. 네. 공모가가 지금 51달러로 측정이 됐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구글 그리고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IPO에 뛰어들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그러면 3나노에 대한 부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그 프로세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많이 사용이 될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이런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반도체 좀 디자인 있을까요? 하우스라고 네. 하면은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뭐 보통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네. 좀 대표적이고요. 가온칩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어떻게 좀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팹리스에서 보통 이제 파운드리, 삼성전자 쪽으로 좀 보낼 때 주문형 반도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만들 때 설계를 할 때 우리 삼성전자에다가 막 예를 들어서 AMD가 이런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미리 주문을 넣기 때문에 그러면은 파운드리 공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AMD랑 엔비디아가 같이 주문을 넣으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정에서 똑같은 처리를 못 해요. 그러면 그 설계해 주는 곳에서 디자인 하우스 같은 업체 쪽에서 그거를 이제 파운드리에 맞게끔 바꿔 줍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디자인 하우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ARM 같은 경우가 과거에 상장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ARM 뉴스가 나왔고 그렇다 한다면은 어제 뭐 CPI도 괜찮았고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비록 오늘 내마녀의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 이쪽으로는 ARM 이슈와 더불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모바일 AP 설계하는 디자인 하우스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크박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시면요. 네, 국내에서 특정 산업의 특정 업종에 대한 인버스 ETF 이번에 처음으로 출시가 된 것이고 이것이 2차 전지 하락 ETF 네. 이틀 만에 개인 자금 400억이 몰렸다고 네. 하네요. 오비 일학인지 그래서 그런지 더 2차 전지 섹터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에코프로가 네. 150만 원 갔다가 지금 어제 사실 90만 원을 깼죠. 이탈을 네.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 2차 전지 셀업체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때마침 인버스 ETF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수급 자체가 이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틀 동안 400억 매수라고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400억 매수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진짜 에코프로 100만 원 이상에서 많이 매수하셨을 텐데 좀 약간 소외감도 드실 거고 손실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2차 전지 끝났나 보다. 이제 그러면 인버스 ETF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바꾸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올라갈 때 고점에서 따라가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차라리 그냥 눌렸다가 나중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되돌림을 좀 생각을 안 하고서 만약에 또 인버스 ETF에 좀 투입을 하면은 이게 만약에 2차 전지 반등 나오면은 ETF는 또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국내 증시 자체가 하방 경직성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코스피 2,500선은 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도 전망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지켜줄 것인데 이걸 또 무리하게 또 따라가겠다고 이제 2차 전지 더 빠지겠다. 뭐 에코프로 뭐 한 70만 원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인버스 ETF를 좀 무리하게 들어가시다가 오히려 또 여기서 또 따라가시다가 또 손실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추가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ETF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좀 너무 좀 길게 보시면서 이렇게 좀 끌고 가시기에는 좀 답답하거든요. ETF 자체가 네. 워낙 그 지수 추종 상품들이 원래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버스 ETF의 보수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근데 이제 뭐 인버스 자체가 지금 적절한 시기에 나온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변동성은 펀더멘털을 벗어난 것 같아요. 펀더멘털을 벗어나서 수급에 의한 네, 맞아요. 수급의 일시적인 교란이라든지 이러한 상품들의 출시 내지는 뉴스 플로우에 상당히 많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차 전지 자체가 물론 뭐 수주 잔고부터 시작해서 네. 밸류에이션 대비 뭐 아직 주가가 덜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뭐 경계를 하는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ETF도 경계해야 되지만 저는 2차 전지 주들도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하루에 최소 막 10% 20%가 움직여 버리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비해서 돈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변동성이 그렇게 커버리면은 감당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ETF가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2차 전지가 과거에 랠리 나올 때처럼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ETF에 또 무리하게 들어가면은 또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지금 접근하실 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체크리스트로 좀 넘어가 볼 네. 텐데 사실 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시안 게임 얘기입니다. 아, 아시안 네. 게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23일이니까 23일이면 뭐 한 1, 2주 남았나요? 뭐 오히려 관심이 없으니까 봐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빅 이벤트의 스포츠 게임이 나오면 일단 보긴 보거든요. 네. 이게 뭐가 있을까요, 관련주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광고 쪽인데 광고. 예, 광고 관련주를 저는 오늘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짜 과거를 좀 돌아볼게요. 2018년도에 네.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게임 있었고 네. 러시아 월드컵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스포츠 행사가 그 한꺼번에 2018년도에 한 번에 다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광고 관련주 중에 주가 상승이 가장 컸던 게 이제 제일기획, 제1기에 이노션 네. 이런 종목들이 있고 지금 대기업 광고 대행을 해주는 저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HS랑 이제 오리콤 두산 쪽 대행사랑 네. 이쪽 이렇게 LG 말씀드리고 쪽. 싶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대기업 관련해서 이런 광고 대행을 해주는 뭐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업들은 사실은 이런 올림픽 이슈 있을 때 아니면은 뭐 이런 아시안 게임 있을 때 사실 스포츠 마케팅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미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그런 겨냥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추석 연휴랑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마케팅 활동을 조금 더 세게 하지 않을까 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같은 경우는 이 배당률 자체도 지금 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 제가 봤을 때는 좀 싸다. 그렇다 보니까 중장기로도 접근을 하고 배당률 봐서 좀 내년에 또 파리 올림픽도 있거든요. 네.
그럼 좀 내년까지도 한번 좀 끌고 가셔가지고 배당도 노리고 주가도 오르면 좋은 거고 이렇게 좀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제가 이쪽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 당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와 연결돼서 또 코로나 이후에 또 물론 저번 작년에 월드컵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또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아무래도 중국 소비자들 그리고 그런 아시아 소비자들을 겨냥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이 많은 광고를 할 것이고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도 보셔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도 한번 배당금도 노리고 파리 올림픽까지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제일기획, 이노션, HS 에드, 오리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좀 짓궂긴 합니다만 토픽은 뭘로 삼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사실 네. 토픽은 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가면은 뭘 하면은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제일기획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노션이랑 제일기획 두 개가 저는 좀 괜찮거든요. 근데 현대차 쪽. 네, 좀 보면은 이노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8월부터 담아주고 있고요. 제일기획은 기관이 담아주고 있어요. 두 개 수급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왕 볼 거면 네. 예, 이노션이랑 제일기획 둘 중 두 개 다 담으셔도 되고 또 여유가 없으시면은 저는 오히려 삼성 쪽이 낫지 않냐. 왜냐면 뭐 삼성전자에서 뭘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재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좀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기관이 담고 있는 제일기획 그리고 외국인이 눈독 들이고 있는 이노션 한번 주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주 본부장님의 투자 전략 한번 시장 전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CPI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소화가 어떻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3거래일 동안 지금 힘들었는데 오늘 또 하필 내마녀의 말이라서 수급 자체가 굉장히 꼬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겠고요. 사실 어제 CPI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그게 유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는 판단에 코어 CPI는 이전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맞아요. 코어 CPI는 4.3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냥 CPI는 이제 3.7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소화되고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줄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RM 공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IPO 이슈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디자인하우스 쪽 이쪽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면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쪽은 모아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또 오늘 밤에 또 PPI 발표가 있고 다음 주에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또 만약에 좀 내가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 하시면은 오히려 좀 덜어내시면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금 확보까지 보수적으로 좀 보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해 주신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